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롯데정보통신 두 번째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또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금요일 종가로 꽤 내려온 상태인데 그 테마나 어떤 뉴스에 주가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칼리버스 NFT 등록한 거랑 뭐 AI를 그룹에서 롯데 그룹에서 도입한다. 그 회장의 지시로 회장이 이제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 멤버라는 AI. 그래서 이런 기사에 좀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가장 큰 거는 이거였죠. 칼리버스 NFT가 업비트에 상장을 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제 칼리버스 파이오니아가 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건가요? 뭐 근데 그런 거 같고 뭐 NFT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인공지능 AI 전환 강조하는 신동비 회장, AI 비서를 도입하라고 지시를 했다. 뭐 이런 거에 이제 주가가 반응을 했고 또 하나는 사명을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롯데 정보통신하면 약간 한 20년 전 느낌이긴 하죠. 롯데 뭐 IT도 아니고 IT도 좀 약간 오래돼 보이고 롯데 이노베이트 이것도 뭐 그냥 그런데 회사가 이제 아이덴티티가 변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업 목적도 정리가 되는데 부가 통신 사업을 종료를 하고 모빌리티 사업도 한다고 이제 회사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자율 주행차를 활용한 유상 운송 사업을 새로 추가했다. 그러니까 이걸로 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지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최근 실적을 보면 쿠팡이 뭐 엄청난 실적이 또 나왔고 롯데는 선전한 편이고 근데 이마트는 추락을 하고 있죠. 최근에 스타필드 안성에서 번지점프 사고가 났죠. 근데 이런 게 뭐 회장이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해야겠죠.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가 않다. 이마트가 특히. 그러니까 스타필드는 이마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쿠팡이 너무 강력하고 그러니까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그 매출이 작년에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1.6%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나 이마트보다는 확실히 잘하고 있고 그 자회사중에 EV시스 신공장이 이제 가동 예정이에요. 1분기 중에 청주 신공장을 준공을 했고 이제 3월 이제 벌써 1분기 말이죠. 근데 3월 내에 이제 가동을 한다는 거고 가동률이 이제 100% 올라오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를 연 2만 개 생산을 한다. 23년 매출이 EV시스가요, 804억. 그러니까 64.4%나 성장을 했고 롯데정보통신 매출이 6.7%다. 비중이 아직 크지는 않지만 1%도 아니고 이제 7%가 곧 넘겠죠. 그러면 한 10%까지 만약에 비중이 간다면 꽤 괜찮은 거고 롯데정보통신이 23년 매출이 1조 1.2조 정도 되는데 꽤 이제 비중이 되고 해외 진출이 결국 변수겠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496억 규모 유상증자를 했고 북미에서 충전기 시범을 운영하고 있고 이미 그래서 1분기까지 초급속 충전기 현지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월 기사인데 이게 이제 주로 미국이겠죠. 미국 시장 진출에 사용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초급속 충전기 라인업도 준비 중이다. 신규 라인업은 미국 표준인 CCS1과 테슬라 충전 포트인 NACS 이게 이제 이 네트워크에 많은 OEM 회사가 자동차 회사 가입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일본도 이제 내년 상반기니까 올해 상반기예요. 이게 내년이라는 게 올해인데
근데 일본은 뭐 기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해외 시장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롯데가 신세계하고 다른 점이, 신세계 INC와 다른 점이 진지하게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상당한 이제 뭐 이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당연히 신세계 INC보다 롯데정보가 더 낫고, 내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날 것이다. 매출이 팍 늘게 되면 주가가 또 선반영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테마도 있고 실제 실적이 업사이드 될 여지가 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은 상당히 부진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또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또 했고, 근데 미국 시장은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성장률이 둔화했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지 이게 성장을 못한다거나 뭐 역성장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특이사항은 하이브리드가 강세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하이브리드를 살 수밖에 없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이런 게 좀 약간 부정적인 것이고, 그 주주친화 행보가 있는 게 배당금을 1,000원으로 올려서 사상 최대였고 시가 배당률이 3.4%였는데 이제 2월 27일 공시에 자사주를 갖고 있었는데 1.7% 전량 소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9년도부터 갖고 있었던 현대정보기술과 합병 과정에서 뭐 자사주가 발생했고 5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 이제 내년까지죠. 내년 6월까지인데 소각 예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좋게 보이고 뭐 하지만은 1.7% 얼마 안 되지만 확실히 이제 상대적으로 신세계 INC보다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리스크 요인이에요. 당장은 아니지만 쿠팡이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그 간신히 흑자가 아니라 매출 약 31조에 영업이익 6,174억. 이제 이게 이제 달러 베이스로 적은 건데요. 영업이익률이 1.9%. 괜찮죠. 적자에서 한 1,300억 이상 적자에서 6,174억.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100억. 이거보다 높죠. 근데 이제 약간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백화점은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2.2%, 신세계백화점 2.8% 성장. 그러니까 쿠팡의 카테고리가 백화점을 침범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뭐 화장품 정도인데, 그래서 쿠팡이 뭐 현금 영업 현금 흐름도 2.7빌리언, 프리 FCF 영업 현금 흐름에서 이제 캐펙스를 뺀 건데 약 3조 정도 되니까 엄청나죠. 쿠팡 망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틀린 거죠. 현금 흐름까지 이렇게 좋으니까 절대 가짜가 아니다. 그래서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비교해보면, 여기서 이마트라는 거는 이제 상장기업 이마트가 아니라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전문점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5조다. 31조 2배 차이가 나죠. 영업이익률 1.2%. 영업이익률까지 쿠팡이 높고 롯데마트는 일단은 뭐 볼륨이 이제 많이 작고,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이마트는 매출이 2.2% 역성장, 롯데마트가 더 역성장은 컸는데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27%, 어닝 쇼크죠. 그리고 롯데마트는 360%, 65% 오히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잘한 거고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죠. 신세계는 지금 오너 리스크가 심각하다. 기업의 경영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그게 문제죠. 왜 오너가 경영을 합니까? 그 패밀리면은 경영을 하지 말고 자기가 자신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이사회 의장 정도로만 물러나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회사를 말아먹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래서 목표감이 매매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1월 달에 이제 급등을 했죠. 엄청나게. 1월 초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한 주식은 이게 이제 뭐 고밸류 그런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이 또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하락한 주가에서 접근하는 게 경험상 좀 괜찮다. 그러니까 37,700원이 30% 하락한 가격인데 이 이하로 37,000원 이하까지도 떨어졌다가 41,900원까지 갔다가 또 밀린 상태죠. 금요일에. 그래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이고, 근데 그럼 여기서 뭐 몰빵해야 되냐? 그건 모릅니다. 아무도. 앞으로 모멘텀과 또 1분기 실적도 중요하고 봐야 됐기 때문에, 근데 좀 위험한 가격은 아니다. 이 주가는. 그래서 작년 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14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13 이하라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실적 가이던스는 없어요. 제가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시청 1조를 봤는데 PER이 24.6이다. 25.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자회사가 잘 해야 됩니다. 그 그룹사 물량 받아갖고 와서 캡티브로 실적 좋아지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배당을 유지하는 정도밖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 현 시청이 5,681억. 또 많이 올랐지만 뭐 한번 접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최근에 주가가 왜 부진하냐. 23년 10월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55%나 올랐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망설이는 거죠. 포워드 밸류는 13으로 낮으나 매수자 입장에서 분명히 이제 부담감을 느낄 거고, 그럼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번에 AI 며칠 전에 뉴스처럼, 아니면 뭐 칼리버스가 이제 NFT 상장을 했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필요하고, 근데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실적은 무조건 이제 잘 나와야 돼요. 원희 쇼크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곤란하죠. 그리고 그때 또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을 또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마이너스 30% 이하 가격이라고 해서 막 여기서 크게 지르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EV6가 미국 진출을 할 예정인데 이제 이걸 봐야죠. 그 진출하게 되면 이때 주가 반응을 또 봐야 되고, 반응이 있겠죠 분명히. 그리고 8월 달에 칼리버스 플랫폼 런칭, 이게 지연되면 이것도 주가에 영향이 있을 거고, NFT, AI, XR 테마도 있다. 그러니까 XR이 뭐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확장현실,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을 이제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다. 뭐 AR, VR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를 발표했는데 이제 얼굴에 쓰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애플이 좀 최근에 좀 부진하죠. AI에서 전기차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AI에서 뭔가 보여줘야지. 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뭐 롯데정보 주가에 영향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또 하나가 쿠팡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부담 요인이에요. 이마트가 어직 쇼크를 기록하고 있는 거는 CEO 리스크가 꽤 있습니다. 돈을 이상한 데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데는 잘하고 있죠. 근데 계속 잘할 수 있냐? 쿠팡이 계속 점유율을 뺏어오면 롯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골아프죠.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롯데 모기업이 롯데마트, 롯데쇼핑 부진할 경우에, 그러면은 롯데정보에 계속 투자 물량이 들어올 거냐? 뭐 당분간은 이제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1, 2년, 한 3년까지 보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길게 보면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신세계 INC가 그래서 주가가 말로만 저평가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죠. 또 계열사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롯데 정보도 한 내년까지는 뭐 문제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